아얄라는 1834년 도밍고 로아스라는 스페인 재력가와 기술에 능했던 아얄라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제철, 섬유 등을 독점 생산하는 그 당시 가장 큰 지주 중 한 명이었던 로아스의 동업자로 출발한 아얄라는 도밍고 로아스 이후 2대 대표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로아스 가문과의 혼인으로 그 부와 권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이후 스페인, 독일계 혼혈인 조벨 가문과의 혼인으로 현재의 아얄라 가문이 완성됩니다. 하코보는 J를 H로 발음하는 스페인어로 영어 발음은 야곱이고 독일 발음으로는 야코프인데요. 저는 이 이름을 들으면 역사 속 최초의 백만장자, 당시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과 상벽을 이루었던 야코프 푸거가 생각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 목록에도 항상 들어가는 인물이죠. 약 187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이어온 아얄라는 1984년 대표로 취임한 돈 제이미가 토대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 조벨이 현재의 대표직을 맡으면서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일부는 산미구엘 맥주회사를 창업하였고 현재는 제이미의 사촌인 이니고 조벨이 필리핀의 대표 맥주 산미구엘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얄라 그룹은 크게 부동산, 수도사업, 은행, 통신, 에너지 등을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약 22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N과 마찬가지로 손을 안 댄 사업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저희 나라 기업들보다는 적은 규모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SK 144개이고요. 2위인 카카오도 105개나 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은 이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58개나 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7년이나 되는 아얄라 기업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1834년 창업하고 1851년에는 필리핀 최초의 상업은행을 건립합니다. 이 은행은 1852년부터 1896년까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패소를 찍어냈었고 이후 1912년 뱅크 오브 필리핀 아일랜드 줄여서 BPI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SM의 비디오 은행에 이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됩니다. 1948년에는 저희 나라의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 마닐라의 마카티 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1976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필리핀에는 이미 1927년 마닐라에 주식시장이 설립되었는데 1963년 마카티가 개발되면서 이곳에도 주식시장이 생겼고 1994년 마닐라와 마카티의 주식시장이 합병되어 지금의 필리핀 증권거래소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성립된 아얄라랜드는 식민지 시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넓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티 지역 이외에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는 마닐라의 알라방 빌리지 개발도 담당했죠. 현재는 콘도, 사무용 빌딩 그리고 아얄라몰, 마키몰 등의 백화점까지 그룹의 부동산 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희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리츠 상품을 필리핀 주식시장에 최초로 상장시킨 회사도 아얄라랜드인데요. 리츠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부분에 투자하여 이익을 배당해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펀드 상품과 같은 개념입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싱가폴 텔레콤과 합작으로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SK텔레콤의 로밍 파트너이기도 한 현재 필리핀의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글로브 텔레콤을 탄생시킵니다. 글로브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2004년부터 시작된 지켓이라고 불리는 전자지갑인데요. 핸드폰으로 금액을 충전하여 송금 및 쇼핑, 공과금 등의 결제에 이용되는데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서민들은 은행 통장이 없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계좌가 정지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잔고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득 증빙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한 지켓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글로브는 지켓시 운영을 위해 마이엔트라는 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는데 마이엔트는 얼마 전 금융당국을 대놓고 비판했다가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 예정이었던 기업 공개도 중단되고 영원히 사라질 뻔했었던 마윈 회장의 핀테크 기업 그 엔트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결국 필리핀은 기술이 부족하여 중국에게 손을 벌린 것이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도 가능하겠죠. 1997년에는 마닐라 상하수도공사의 사업권을 따내면서 마닐라워터가 설립되는데 당시 25년이었던 계약기간은 현재 2037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공공재인 수도시설을 민간기업에서 관할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2019년 3월에는 가뭄으로 인해 필리핀 전역이 물 부족 현상을 겪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마닐라는 680만 명이 수도 공급이 끊겨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붕괴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의 물 공급을 담당하던 마닐라워터의 소유주 아얄라와 메인 이라드 워터의 판길리난에게 공개적으로 상륙을 날리셨죠. 수년간 지속된 수도요금 인상에도 수도시설의 여건은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 국민들의 원망 또한 극에 달했었습니다. 2003년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닐라의 마카티 지역에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1년에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친환경 산업에 그리고 2017년에는 핀테크 산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AG 에너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기존의 화력 에너지 사업 분야의 건설업체를 인수합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사명을 코퍼레이션으로 변경했고 올해 초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도 진출하여 1,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까지 생산량을 2,600메가와트까지 늘릴 예정이고 현재 생산되는 에너지의 52%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아얄라의 사업 방향은 SM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데요. 유통은 SM이 점령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사업도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건축을 전공한 전 회장님의 영향도 있겠지만 SM과는 다르게 자연과 조화를 이룬 그린빌딩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리츠, 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 개편을 하는 이유도 식품, 유통, 천연자원 등의 전통적인 사업은 이미 유력 가문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들과의 마찰을 피해 아직 내가 주인이다 라고 깃발 꼽지 않은 부분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약 200년 가까이 기업을 지속해온 데에는 치사하게 국가 기반 사업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한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에 도전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